안녕하세요. 매경 월가월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매일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 손일선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베이징 현지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중국 투자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인데요. 처음인 만큼 어떤 특정 종목이나 산업을 다루기보다는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왜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에 투자할 마음이 생기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이 투자 대상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투자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검색도 하고 서치도 많이 해봤는데요. 보니까 중국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큰 벽이 하나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공산당 리스크였습니다. 민주국가 진영의 맏형인데다가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미국 시장을 놔두고 왜 공산당 국가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공산당한테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또 요즘 들어서 급격히 높아진 그 국내 반중 정서도 중국 주식을 외면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국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밉다고 해서 중국 성장의 과실까지 일부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중국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 미국이죠. 미국의 자본가들이나 월가의 큰손들은 중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 간 패권 전쟁은 전쟁이고 자기 통장을 굴리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 투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가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왜 중국 투자를 외면하면 안 되는지 좀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중국에서 20년 이상 생활한 이철 박사는 삼성, SDS 등 다수의 한국 기업 중국 법인장을 지낸 이후 지금은 유튜브 채널 이 박사 중국 뉴스 해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최근에는 그 중학 개미들을 위해서 중국 주식 투자 비결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해외 큰손들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또 중국에 투자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숫자는 중국 정부가 통계 데이터를 더 이상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제조 분야, 즉 중국에 진출했던 생산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반면 전체적인 FDI,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팬데믹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이 대규모의 통화 완화를 했고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이 기회에 맞춰 중국 정부가 금융시장 개방을 함에 따라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중국의 FDI는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이후 차이나 리스크 또한 상당히 증가를 해서 일부 외국 자금은 중국에서 다시 이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방의 금융기관들이 중국 투자에 역시 나서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 수익성, 그리고 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규모라는 것은 글로벌 큰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대 자본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의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시장 중에 하나죠. 중국 국채를 비롯해서 많은 중국의 금융 상품이나 투자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또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개인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대형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중국 정부와 협력해온 서방 금융기관들은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이 이렇게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사회주의, 일당전제주의 국가라는 특징이 투자자에게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규모, 수익성, 안정성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될 텐데요.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 다시 말해서 일당 전제 정치 체계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의 일관된 정책이 유지되고 중국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투자를 하면 큰 맥락에서 볼 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이들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변화된 소식을 누구보다도 빨리 입수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서 중국 정부 또한 시장을 연다 하더라도 일거에 다 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금씩 여는 초기 시장에 먼저 진입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개인 투자자와는 상황이 조금 달라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선호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중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하는 그런 정보는 바로 중국 정부의 정책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세계 어느 나라 정부보다도 강력한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며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저희들 같은 일반인들이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이 5개년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국이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지 그리고 그 육성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필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거에 전국적으로 한날 한시에 집행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순차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5개년 계획에 나타나 있는 정책이 해당 연도 초기부터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이 집행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 정부 정책에 관한 뉴스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중국 정부의 정책 뉴스와 중장기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정책 기조,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 국내법상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 그러한 산업 또는 업종의 기업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든 VIE, Variable Interest Entity, 우리말로는 이제 변동 지분 실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도 문제, 이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요구하는 회계 감사를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해왔다는 그 점이 있죠. 이 회계 정보를 거부하는 이유로 중국 기업들의 회계 데이터에는 중국의 국가 안보 비밀이 있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커다랗게 원인이 되면서 급기야 미국의 SEC가 이제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 미국이 요구하는 회계감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중국 기업들은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또 집행을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50여 개에 이르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리스크로 등장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강력한 태도를 보였었죠.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소수의 중국 정부가 판단할 때 역시 국가 안보 데이터에 누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투자 시 조심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방식, 기존에 우리가 기업과 사회와 정부에 가졌던 감각 그대로 외연시켜서 중국 기업들을 판단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고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정부에 거스르는 그러한 기업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지표나 실적만을 보아 가지고는 이렇게 기업의 방향과 중국 정부의 방향이 충돌하는지 또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가치 평가, 성장성 평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기존에 가져왔던 평가의 눈을 좀 버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관, 중국 공산당의 시각에서의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박사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최근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는데 눈길을 끌더라고요. 중국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세계 경제의 성장성에 베팅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성장 기여율의 30%를 점유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에 달합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의 과실의 3분의 1은 아예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성장률 목표치는 5.5%인데요. 과거 두 자릿수에 달했던 성장률과 비교하면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중국은 막 10% 넘게 성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입니다. 그런 중국의 큰 경제 덩치를 생각해보면 5.5%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사령탑인 리커창 총리는요, 지난달 열렸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100조 위안 이상급 경제에서 5.5% 성장은 웬만한 중급 국가 하나의 경제 총량만큼의 성장을 의미한다. 참고로 100조 위안은요, 한국 돈으로 한 2경 정도 되고요. 한국 GDP가 2천조 원쯤 되니까 10배 정도 큰 규모네요. 물론 제가 중국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 등 중국 자본시장을 뒤흔들 만한 굵직한 대변수들이 많고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코로나 1일 확진자가 2020년 초 우한 사태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매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때문에 중국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 도시 전체가 봉쇄됐는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되실 텐데요.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냐면요. 상하이의 상주 인구만 2,600만 명에 달하고요. 중국 수출입에서 상하이 무역항이나 푸동 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합니다. 또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상하이 봉쇄로 중국 경제가 휘청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웨이하이, 선전, 베이징 등 다른 지역들까지 계속 봉쇄가 이어지면서요. 중국 경제가 좀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지금 중국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에서 0.5%포인트, 많게는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긴축에 나서는 미국과 달리 경기 부양을 위해서 올해 들어서 돈을 더 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상 이제 내리막을 지나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중국은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안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최대 정치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이죠. 참고로 중국에서 지도부를 정하는 이 당대회 정치 이벤트가 열린 해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요즘 중국 주식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쌉니다. 세계 최강인 미국 주식시장도 좋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중국 시장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첫 방송이었는데요. 중국을 조금 담아보려는, 중국에 조금이라도 투자해보려는 생각이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베이징 뷰가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